우리 행성은 수십억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대재앙 같은 사건들은 지금의 세상을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엄청난 대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행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만큼 말입니다. 우주를 떠도는 이 행성을 부수고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요. 지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7가지 사건들. 우리가 끝없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별이 나타나서 우리 행성을 바싹 불태워버릴까요? 아니면 지구의 지각 바로 아래에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지구는 이미 수많은 종말의 사건들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행성의 지형을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음 생명체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대가는 종종 생명체들의 희생으로 치러졌습니다. 이곳에 살던 생명체들 말이죠.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우리 행성에 아주 끔찍한 대멸종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재앙은 그저 단순하게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을 넘어 지구 전체를 휩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 세상은 완전히 한 줌의 먼지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 있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은 분명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평화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있는 그 별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첫 번째, 소행성 충돌은 가장 강력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거대한 폭풍은 여전히 자연이 만들어내는 우리 행성에서 가장 위험한 재해 중 하나입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죽음과 파괴의 흔적만이 남게 되죠. 지나가는 모든 곳에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행성이 엄청난 힘과 열기를 품고 바다에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폭풍 따위는 그저 가벼운 산들바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엄청난 일들에 비하면 말입니다. 충분히 거대한 소행성은 바닷물을 섭씨 49도 이상으로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이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려 음속과 맞먹는 속도로 무섭게 이동하는 폭풍 말입니다. 그리고 구름은 무려 40km 상공까지 치솟게 되고 거센 바람은 물과 에어로졸을 성층권으로 날려보내어 오존층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바람에 휩쓸려 우주로 날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치명적인 방사선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구 표면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목성이 하나의 별로 변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질량이 무려 2배나 됩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말입니다. 맹렬하게 소용돌이치는 목성의 대기권 가스들은 사실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목성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무거워진다면 우리 행성을 무참히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불어난 질량 때문에 목성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별이 태양계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면서 다른 행성들은 궤도를 완전히 뒤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목성 쪽으로 훨씬 더 가깝게 끌려가 목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끔찍한 열기에 맹렬히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세상이 우주를 떠도는 외톨이 행성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양계 밖의 머나먼 우주 공간으로 내동댕이 쳐져 끝없는 우주를 정처 없이 떠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야만 하겠죠. 하지만 우리를 따스하게 품어줄 태양의 열기가 사라진다면 지구의 표면은 꽁꽁 얼어붙어 우리 행성의 모든 생명체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 번째, 태양이 지구를 집어삼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별 하나에만 집착할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태양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태양은 우리 행성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주지만 매초 무려 6억 톤이나 되는 수소를 활활 태워 없애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막상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태양의 중심액은 헬륨으로 가득 차오르게 될 것이고 곧이어 급격히 쭈그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압력과 온도는 태양을 자극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우주로 뿜어내게 만들 것입니다. 태양의 외곽층이 팽창하여 지구에 치명적인 폭염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는 대기 중으로 증발할 것이고 방사선이 행성 표면을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은 행성에 남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우리의 녹아내리는 행성에서 말이죠. 그리고 태양이 계속해서 팽창한다면 우리 태양계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구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상황은 더욱 끔찍해질 것입니다. 만약 태양이 질량을 더 늘린다면 붕괴하기 전에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인 블랙홀의 탄생을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별과 행성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태양은 너무 작아서 이런 재앙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만약 블랙홀이 지구 앞에 나타난다면 그 불균형한 중력은
행성을 일그러뜨릴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이 행성 전역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더 가까워질수록 이 괴물은 우리의 세상을 마치 고무줄처럼 늘려버릴 것입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가로로 압축하며 빨아들이는데 이로 인해 물질이 마치 국수 가닥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파게티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행성의 일부는 원자사슬로 팽팽하게 당겨져 이 굶주린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5번째, 모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지구의 미래가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개에서 20개의 화산이 행성 곳곳에서 대기 중으로 재와 가스를 동시에 뿜어낸다면 말이죠. 하지만 만약 지구상의 모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한다면 여러분은 그 열기와 연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섭씨 1000도의 암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것입니다. 시속 700km로 말이죠. 표면에 거대한 양의 용암이 흐르면서 지구는 균형을 잃을 수 있고 양극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며 한층의 재와 두꺼운 먼지와 가스가 지구를 덮어 결국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용암이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 지구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우리를 또 다른 빙하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 행성 전체를 파괴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생명의 씨앗을 파괴할 것입니다. 저 구름들이 다 거칠 때까지 말입니다. 6번째, 지구가 빛의 속도로 자전한다면 지구는 완전히 한 바퀴를 돕니다. 자체 축을 중심으로 23시간 56분 4초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 속도는 달라집니다. 극지방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도에 있다면 가장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초속 460m의 속도로 말이죠. 만약 북극이나 남극에 있다면 가장 느리게 이동하게 됩니다. 심지어 멈춰 있는 것과도 같죠? 이러한 자전 덕분에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합니다. 자전주기, 즉 낮과 밤의 변화는 행성을 살기 좋은 온도로 유지해줍니다. 지구의 자전은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조수 간만조차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자전 속도를 높인다면 기후가 완전히 불안정해질까요? 만약 자전 속도를 초당 0.45m 더 높인다면 우리의 하루는 1분 30초 더 짧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변화를 느끼지조차 못할 것입니다. 극지방 주변의 물은 적도를 향해 이동할 것이고 만약 이 가속도를 초당 45m로 높인다면 하루는 약 22시간이 되고 여러분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에 며칠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해수면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적도 부근 바다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뉴욕, 베네치아, 뭄바이 같은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장 대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자전 속도를 2배로 높여서 초속 920m가 된다면 재앙이 닥칠 때 물이 모든 것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킬리만자로 같은 가장 높은 산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안데스 위성의 궤도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위성들이 궤도를 돌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군사 작전과 텔레비전 방송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날씨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공기는 습기로 무거워지고 짙은 안개와 끊임없이 내리는 비가 적도 인근 지역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속도를 높인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지구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이 여러분과 지구 사이의 중력을 이길 만큼 강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속도가 초속 7886m에 달할 때 일어납니다. 빗방울은 대기 중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대신 위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속도를 초속 11,000m까지 올린다면 지구는 양극이 납작해지고 주변이 팽창하여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초대형 지진이 지구를 뒤흔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끔찍해지겠죠? 만약 지구가 초속 29만 9,792m로 회전한다면 평평해진 지구가 이토록 엄청난 속도로 계속 회전하게 되면서 지구의 시간이 왜곡될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느려져서 결국에는 완전히 멈춰버릴 것이고 여러분은 시간 속에 갇혀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지구는 작은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가 무한한 질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뒤흔들 6등급 허리케인 말입니다. 5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허리케인이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허리케인들의 풍속은 시속 252km에서 그 이상에 달하며 주택들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넓은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며 정전사태는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가 바다와 대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등급이 추가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6등급이라는 이토록 강력한 슈퍼 태풍은 5등급 허리케인조차 가벼운 공원 산책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이 열대성 폭풍의 첫 번째 씨앗은 10월에 형성될 것입니다. 허리케인 시즌이 끝날 무렵에 말이죠. 열흘 뒤 구름과 폭풍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열대파는 카리브해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뒤 공식적인 허리케인이 되어 자메이카와 쿠바를 지날 때쯤이면 그 규모와 등급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심지어 5등급까지 상승하겠죠. 뉴욕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발생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 폭풍들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여러분을 덮치기 전에 바다로 빠져나갈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3주 뒤 이 폭풍이 형성될 때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되어 뉴저지에 상륙해 이 지역을 강타할 것입니다. 시속 30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하면서요. 샌디 태풍이 이곳에 상륙했을 때 2012년 풍속이 절반도 안 됐을 때조차도 샌디 태풍은 약 200만 명의 정전 피해를 냈고 190억 달러의 막대한 피해를 남겼으며 4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6등급 태풍이 뉴욕에 상륙하게 된다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태풍의 규모는 미국 영토 절반보다 더 클 것이며 진정한 대혼란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8m가 넘는 헤일이 도시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며 해변에서 거리를 거쳐 터널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익사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철역 안으로 거센 물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거리에 있는 버스와 자동차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입니다. 하수 처리장 시설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 결국 엄청난 양의 오폐수가 전혀 정화되지 않은 채로 인근 수로와 마구 섞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외에 갇히게 된다면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매서운 강풍 때문에 온갖 잔해들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닐 것이며 이 치명적인 6등급 태풍은 아주 작은 물건들조차도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서운 유리 파편들은 파손된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나와 바람에 나무처럼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쏟아질 것입니다. 만약 강풍이 방풍 설계된 건물이든 여러분의 집이든 뚫고 들어온다면 그 엄청난 공기의 압력이 지붕과 벽을 안으로 찌그러뜨릴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파편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시 전역의 전력 공급 역시 완전히 끊기게 될 것이며 9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교통망과 통신망 역시 전면적으로 완전히 단절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구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은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놓이는 찰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선 모든 것이 평온해진 것처럼 느껴질 테지만 이 태풍 중심부의 기압은 너무나도 낮아서 마치 산 정상에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높이가 1500m에 달하는 거대한 산 말입니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말이죠. 당신은 공기를 들이마셔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폭풍은 점차 잦아들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할 따뜻한 바닷물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 많은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배를 타는 것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을 것입니다. 물에 잠긴 맨해튼 거리를 지나갈 때 당신은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타임스퀘어는 정전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런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